안녕하십니까? 이슈마스터입니다. 혹시 요즘 뉴스를 보시면서 답답하다, 한숨만 나온다 이런 생각 자주 하지 않으십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선장과 항해사들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느라 옴짝달싹 못하는 형국입니다. 국회에서는 민생 법안들이 먼지만 쌓인 채 잠자고 있고 그 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날선 비난과 고성, 그리고 끝없는 의혹 제기만이 가득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100일이 훌쩍 넘었습니다. 국민들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로 때로는 걱정으로 이 시간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은 희망의 청사진이 아니라 협치 실종, 극한 대립이라는 어두운 현실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나라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고 정부와 여당은 가짜뉴스로 국정을 방해하는 발목잡기일 뿐이라고 강하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지러운 싸움의 중심에 과연 국민과 민생이 있기는 한 걸까요? 오늘 이슈마스터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을 마비시킨 여야, 극한 대치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단순히 누가 나쁘다를 넘어 그 숨겨진 속내와 계산법, 그리고 오늘 날짜까지 업데이트된 최신 상황까지 두 배 더 깊고 두 배 더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뉴스,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춰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거대한 갈등의 뿌리가 된 사건들을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차근차근 되짚어 보겠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쏟아낸 작심 발언들이 바로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발언들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현 정국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쟁점 바로 인사 문제입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내각은 정과 22범이라는 아주 자극적이고 강력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 기록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과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검사공화국이라고 비판했던 것에 대한 완벽한 역공의 성격을 띱니다. 당신들이 검사 출신 인사를 문제 삼았으니 우리는 정과 기록을 문제 삼겠다는 정치적 메시지인 셈이죠. 여기에 더해본 인사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얽혀있던 여러 재판에서 자신을 변호했던 변호사들이 대거 대통령실, 국정원, 정부 부처의 핵심 요직에 임명됐다는 것입니다. 야당은 이것이 과연 공정한 인선이었는가? 변호사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그 대가로 자리를 준 것이라면 이는 과거 왕조시대의 매간매직과 다를 바 없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여당은 능력과 실력을 보고 검증을 거쳐 임명한 것이며 훌륭한 인재들이 우연히 과거에 대통령을 변호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 쟁점, 특검 수사는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현재 갈등의 가장 뜨거운 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을 겨냥하는 특검은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는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입니다. 야당은 이 두 특검의 수사 방식과 범위가 상식을 넘어섰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내란 특검팀이 국회에 있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행정국을 압수수색하려 했던 시도, 그리고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한다며 500만 당원 명부 전체를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이는 수사가 아니라 야당의 손발을 묶고 씨를 말리려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와 정당 활동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정치 보복은 결코 없다고 수차례 공언했던 것을 정면으로 거론하며 말과 행동이 다른 양두구육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세 번째 쟁점, 외교 및 경제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더욱 중요합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역대급 외교 대참사라고 호평했습니다. 그 근거로 정상 간의 만남 이후에도 뚜렷한 공동성명이나 합의문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자동차 관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우리의 최대 경제국인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췄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25%의 높은 관세를 물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을 경제내란법, 언론장악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인데 야당은 이것이 불법 파업 조정법이 되어 산업 현장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방송3법 역시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사실상 친여권 성향의 단체들이 갖게 하여 언론이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당은 현 정부가 인사, 수사, 경제, 외교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무능과 독선으로 일관하며 나라를 총체적 난국에 빠뜨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야당의 주장에 대해 여당은 어떤 입장이며 과연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이 인터뷰가 나온 이후 전선은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었고 대치 상황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오늘 날짜까지의 최신 상황을 종합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김건희 특검의 수사는 그야말로 태풍의 눈이 되었습니다. 송 원내대표가 무리한 압수수색이라고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은 수사의 고삐를 더욱 바짝 쥐고 있습니다. 최근 특검은 국민의힘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외부 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난 대선과 전당대회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통일교 교인 추정, 당원 약 12만 명의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이 노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특정 종교단체가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그리고 불법적인 자금을 동원해 당원으로 가입하고 여론을 조작했다면 이는 정당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10만 당원이 특정 종교인이라는 증거도 없을 뿐더러 설령 종교인이라 한들 가입을 막을 근거가 없다며 이는 야당을 와해시키려는 정치 공작이자 짜맞추기식 수사라고 연일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12만 명의 명단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전국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한미 자동차 관세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야당의 우려가 현실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바로 며칠 전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소식은 여전히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지만 미국 현지에서는 연내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 자동차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중의 핵심 산업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반도체, 철강 등 다른 산업으로까지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 당장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 시장에서 일본의 도요타, 혼다에 비해 10% 비싼 가격표를 달고 경쟁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정부의 외교력과 협상력이 시험대에 올랐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외교 실정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세 번째, 입법 전쟁은 본회의 통과 이후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중심이었던 방송 3법, 노란봉투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은 지난 8월 모두 여당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통해 법안 처리를 필사적으로 막아섰지만 결국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법안 통과는 싸움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이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이라 규정하고 즉시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동시에 이 법안들의 처리 과정이 위법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 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이제 싸움의 무대를 국회 밖, 즉 행정부와 사법부로까지 넓히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통과된 법안의 공포를 둘러싼 거부권 전국으로 이어지며 그야말로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야는 이렇게 한치의 양보도 없이 싸우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현재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양측의 절박한 생존 전략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합니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집권 초기에 야당의 반발을 뚫고서라도 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특검을 통해 윤 정권의 잘못을 부각시켜야 현 정부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반대로 야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기서 밀리면 당장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정권의 명운을 가를 2028년 총선까지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며 재기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큽니다. 따라서 특검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저항하면서 동시에 정부의 실정을 최대한 부각시켜 여론을 자기 편으로 끌어와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결국 양측 모두 협상과 타협보다는 투쟁과 대결이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고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슬픈 정치의 현실 속에서 정작 중요한 민생과 국익은 실종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정치를 마비시킨 여야의 극한 대치, 극있고 복잡한 속사정을 들여다봤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경제, 외교 정책이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고 비판하며 특히 야당을 겨냥한 특검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결사항전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당이 우려했던 자동차 관세 문제 등이 현실화되고 특검의 수사망이 점점 좁혀오면서 대한민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미래를 위한 개혁의 과정이라고 설명하지만 야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독선과 폭주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판단은 국민의 몫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이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멈춰버린 국회, 해결되지 않는 경제 위기, 불안한 외교관계, 이 모든 것의 피해는 결국 평범한 우리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끝없는 정쟁의 시대를 어떻게 끝내야 할까요? 과연 이들에게서 타협과 협치의 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꿈일까요?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이들에게 어떤 목소리를 내야 이들이 싸움을 멈추고 다시 민생을 돌아보게 만들 수 있을까요? 부디 댓글을 통해 이 답답한 현실을 바꿀 여러분의 지혜와 고견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가 모일 때 비로소 정치는 국민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저는 더욱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슈마스터였습니다.